파운드리 세계 1위이자 아시아 시총 1위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와 경쟁하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대만의 경제 안보를 떠받치는 대들보로서 호국신산이라 불리며 대만인들의 자부심이 된 지 오래죠. TSMC의 성공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창업자 장중머우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걸로 평가됩니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만 경제지 차이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한 데 반해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고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일본은 미국과 함께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산업을 견인한 쌍두마차였지만 이후 급속히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절치부심 부활을 꿈꾸며 일본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1조 4천억 엔을 쏟아붓는 등 반도체 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바와 NEC는 정말 훌륭했다. 당시 일본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도 압도해 사업에서 철수시킬 정도였다. 장중모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 쇠퇴 원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기업들이 시대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거나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글로벌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화돼 버렸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건 1985년 미국 주도하에 일본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맺은 플라자 합의일 겁니다. 이를 기점으로 1달러가 240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1987년 말 1달러가 120엔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환율 여파로 일본 반도체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미국 제품에 밀렸고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에까지 직면하게 된 게 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플라자 합의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씨가 있었다. 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NEC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장 전 회장이 한국과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건 출중한 나우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전 회장은 뛰어난 나우반은 매우 희귀하다. 1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하다. 그런 인물인 이건희 씨는 시대를 만들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장 전 회장은 1989년 대만에서 이 전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건희 씨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당시 이미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견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고야 많은 용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자신이 개척한 파운드리 모델의 성공 비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었다. 1980년에 이미 미국 컴퓨터 과학 저널들에 언급돼 있었다. 그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을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가 파운드리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무어는 파운드리만 하는 기업이 번영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가능성을 받고 현실화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반도체 수요 급등과 공급망 교란으로 거의 모든 제조사에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이 옛 영광을 되찾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서 옛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당연하게도 대만과 한국,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현재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에서 기세를 더 키우고 있는데 만약 중국까지 성장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 반도체의 부활은 향후 20년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어 인터뷰에서 장 전 회장은 역사가 30년 정도에 불과한 반도체 후발주자 TSMC가 기라성 같은 미국, 일본 기업들을 제칠 수 있던 비결로 사람을 꼽았습니다. 대만에는 숙련되고 잘 교육된 반도체 인력이 미국보다 풍부했고 스스로 국내의 우수 인재를 불러 모으는데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1년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를 위협할 경쟁자들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재면에서 미국은 대만을 이길 수 없다며 미국에서 제조업은 시대에 뒤처진 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반도체 엔지니어들조차 금융투자 업계를 지망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TSMC의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인재 수준이 높고 관리 인력도 모두 국내에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 역시 생존 사람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대로 기업을 움직일 사람 선별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창업주 때부터 인재 중심 문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의 인재 제일 경영은 삼성이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게 된 비결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그걸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관련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기술만 주목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출구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TSMC, 애플 등은 고객이 원하는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 잘 됩니다. 일본이 2나노미터를 다룰 기술이 생겼다고 해도 일본 업체가 PC나 아이폰의 CPU를 설계하고 제품에 그 기술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겠습니까? 과거의 반성을 살려서 향후 방침을 정했다면 정권이 바뀌든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 과도한 정치의 개입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론하고 논파하고 대항해야 한다. 어쨌든 경제 부활을 위해 진력해 주었으면 한다. 문제는 관리들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경제산업성은 황금알이 되기 직전에 엘피다를 팔아치운 어리석은 행동을 성공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좀 더 간단하게 방향을 잡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또 우물쭈물하다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과거사의 반성은 없이 갈수록 일본 반도체 산업을 약화시키는 꼴불견인 정책이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해외 기업을 유치해도 국내 기업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츠쿠바 연구소의 해외 기업을 불러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연구 성과를 해외 기업에 빼앗겨 해외 기업을 강하게 하는 것에 그친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국이던 일본을 쇠락시킨 첫 번째 원인은 경제산업성이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미국에 저패퇴시킨 것이다. 더구나 일본을 패퇴시킬 속셈을 미국에 고해한 것은 중국에서 흘러나온 대만의 재벌이라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경계해야 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 및 산업을 훔쳐낸 대만 그리고 한국이다. 조락의 원인? 기업들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해온 결과잖아. 아마 IT 후진국인 일본은 또 실패할 거야. 기시다 신정권의 경제정책인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 소생은 가능한가라는 기사들이 많지만 유감스럽지만 나는 기시다 씨가 거기까지의 능력도 행동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시다 총리가 처음 방침대로 금융소득과세를 일률적으로 20%로 재검토할 것이나 히로시마 3구의 1억 5천만 원 선거자금 문제 해결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하이테크 산업 소생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압의 아소의 원정 하에서는 무리다. 일본의 제조업은 이미 한국, 중국 등에 졌어. 정보산업은 미국인들의 압승이고 그래서 기시다 신정부가 내세우는 과학기술 입국 방침은 일단 찬성이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외화를 벌 수 없게 되어 자원을 구입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